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떤 뭐 간담회 가서 이제 국토부 차관 1차관님이 오셔서 이제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주택 시장에 침체가 되는데 이제 손을 들고 용감하게 침체가 되는데 공급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 공급 과잉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국토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미리 공급이란 게 한번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는데 없죠. 예. 그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느냐. 예,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오늘은 주식과 또 투자와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동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또 정책 따라가다 보면 또 이게 항상 상투 잡을 수도 있고 지금 어쨌든 부동산이 막 오르면서 전 정권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정권도 이어받아서 공급 확대하고 뭐 이런 기조였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네네, 맞습니다. 뭐 지금은 뭐 다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겠는데요, 정부도? 고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고민을 할까? 뭐 이제 이런 걱정까지도 됩니다. 최근까지 시그널을 보면 사실 고민을 하겠죠. 아니 국토부가 고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민을 하는데 시그널을 보면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이제 침체가 되고 거래도 안 좋고 좋게 말하면 안정이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제 하락으로 들어갔는데 국토부 마음은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는 게 내심 좀 반가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 드디어 집값이 안정됐구나. 좀 잡혔다. 우리가 사실 자기들이 잡은 건 아닌데 우리가 주택시장을 안정시켰구나. 그렇죠. 계속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이대로가 이제 안정으로. 근데 이게 떨어지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거 부양책을 쓰려니까 또 다시 또 자극해서 오를 것 같고 부양책을 안 하자니까 이 불안한 안정이 이거 계속 갈 것 같지 않은데 잘못하면 떨어지겠는데라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시작은 된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 속도가 우리가 체감을 못할 뿐이죠. 규제 지역만 보더라도 지방은 이미 풀었잖아요. 그러게. 세종시 빼고는 지방의 모든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풀렸거든요. 저는 시그널은 그렇게 줍니다. 원희룡 장관께서 이제 말씀은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우리가 집값 올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공급을 늘리려고 풀어주는 거야. 우리는 집값 더 떨어져야 돼라는 시그널을 주지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지 실제로 행동을 보면 규제를 풀고 있거든요. 근데 야 규제 푼다. 집 사. 라는 신호를 주게 되면 또 왜곡이 될 수가 있고 또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은 메시지는 안정식 메시지를 주면서 이제 행동은 조금씩 풀어주기는 시작하는데 물론 일각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야, 집값이 오를 때는 그렇게 재빠르게 규제하더만 집값 지금 떨어지는데 이렇게 천천히 가냐라고 하는데 원래 천천히 갑니다. 원래 풀 때요. MB 정부 때도 이제 풀어줬단 말이에요. MB 5년 동안 풀어줬어요. 5년 풀고 박근혜 정부 마지막에 1년 화끈하게 풀어줬거든요. 그 최경환 장관 할 때는 뭐 그때는 또 규제 미친 듯이 풀어서 그때 제가 TBS 방송할 때인데 부동산 제목 이래도 되는 거예요 할 정도로.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때가 마지막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규제 확 풀고 정말 좀 부동산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것만 기억나요.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양도세 5년간 특례가 나왔고요. 취득세 연구 뭐 인하가 나왔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은 MB 5년 동안 규제를 풀어줬어요. 계속 이렇게 찔끔 푸니까 사람들이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풀린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또 하나 풀고 거주 요건 빼주고 이거 빼주고 조정 대상 지역 몇 개 빼주고 이런 식으로 풀다 보니까 체감을 못했지 사실은 MB 5년 동안 풀었고요. 마지막에 박근혜 정부가 크게 칼질 한 번, 두 번 빵빵 해주는데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때 다 풀렸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풀고 있다. 근데 한 번에 다 풀지는 않는다. 우리 IMF 경제 위기 같은 게 생기지 않는 이상은 김대중 정부 때 이례적으로 2년 만에 다 풀어줬고요. 그거는 이례적인 나라 망하니까. 그렇죠. 그때는 IMF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5년 동안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하나씩 풀린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빨리 안 풀어주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규제는 어쨌든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고요. 주로 그 규제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수요 측에 묶였던 규제들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뭐 어디를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혹은 금융 쪽을 막는다든지. 근데 지금 전 정부 이번 정부 워낙 부동산이 안 잡히니까 공급 대책을 쫙 세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안 좋네, 뭐 땅 파는 거 그냥 멈추고 덮어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죠. 그러면 일단 그거 이제 몇 개가 있는데 먼저 3기 신도시는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예정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나오겠군요. 진행이 되고요. 이제 270만 호 공급
계획 발표를 했고요. 네. 5년 동안 인허가 물량입니다. 네. 하고 일기 신도시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어떤 뭐 간담회 가서 이제 국토부 차관 1차관님이 오셔서 이제 하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했어요, 제가. 주택 시장에 침체가 되는데 이제 손을 들고 네. 용감하게 네. 침체가 되는데 공급 물량이 이렇게 나오면 공급 과잉에 부작용이 생기지 않겠느냐. 국토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미리 공급이란 게 한번 시작이 되면 멈출 수가 없는데 없죠. 예. 그 공급 과잉의 부작용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플랜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있느냐. 있습니까? 공손하게. 제가 설마 있냐 이렇게 물어보진 네, 않았겠죠. 그러니까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있습니까? 하라고 네. 하니까 공급 계획은 꾸준히 해야 된다. 시장이 잠시 주춤하고 하락을 한다고 해서 공급을 멈추면 안 멈추면 된다. 나중에 또다시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야 된다. 계획대로 간다는 거죠. 계획대로 간다라는 걸 못을 박아줬습니다. 물론 나중에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뭐 난리가 날 것 같으면 속도 조절을 네.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무조건 간다. 270만 호 계획대로 진행을 한다. 3기 신도시 간다. 1기 신도시 추진해서 10만 호 추가 공급한다라는 걸 계획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뭐 원희룡 장관하고 계속 오고 있는 게 이제 일기 신도시 뭐 정비 추진 계획 뭐 그러니까 이게 선거 때는 할 것처럼 했다가 지금 이제 또 뭐 아닌 듯이 늦추고 이래서 지역 그쪽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죠. 반발하고 집회하고 막 이제 막 상복 입고 막 집회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저는 세종시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비슷하냐면 세종시가 이제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이제 특별법을 추진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네. 아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충청도 표심이 달려 있는데 어느 누가 세종시를 안 한다라고 하는 순간 충청도 표가 날아가잖아요. 일기 신도시가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게 가족 기준에서 따져보면 뭐 4인 가족 기준에서 해도 한 100만 명이 넘잖아요. 표를 따져보면 이번 대선이 몇십만 표로 결정이 났는데 이 100만 표가 이거 무시할 수 어느 누가 안 한다고 할 수 분당 있을까요? 뭐 일산 이런 거 포함되는 건가요? 그렇죠. 분당, 일산, 네. 삼본, 평촌, 중동 합하면 30만 호 정도 되거든요. 이제는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정부가 약간 뭐라 그럴까 대선 과정에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약간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게 뭐냐면 마스터 플랜 특별법을 만들잖아요. 특별법을 만들어도 15년이 걸리거든요. 15년, 20년이 원래 걸려요. 원래 그 정도 신도시가 10년 걸리거든요. 예. 신도시가 제일 빠르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10년이 걸리는데 그래요? 수많은 이해관계, 주민들의 재산권, 이해관계가 엮인 재건축을 10년 안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주거하시는 입장에서는 정권 바꾼데 왜 안 하는 거야? 빨리 해야지. 대선 기간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야, 생각하는 우리 빨리 거구나. 추진할게. 임기 내에 착공 들어갈 수도 있어. 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착공 들어가게 해준다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일단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제 그렇게 하겠답니다. 이제 기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원래는 공공에서 국토부에서 지침을 내립니다. 정비 지침을 내리면 지자체 그러니까 분당 같으면 성남시가 되겠죠. 뭐 일산 같으면 고양시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수립을 하고 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추진이 만들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요걸 동시에 좀 투트랙으로 하겠다. 지침 만들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해서 한 2년 정도 단축을 하겠다. 네. 정도 이야기를 해줬고요. 특별법을 만들겠다. 특별법은 이야기 다 알다시피 지금 용역 발주 나갔고요. 2024년에 마스터 플랜이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선도구역이라고 해서 30만 호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도지구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약간 그렇죠. 뭐 시범단지처럼 시제품처럼 먼저 개발하는 단지들을 지정하겠다. 언제? 나중에. 지금은 나온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마스터 플랜이 2024년에 나오더라도 물론 그때 나올지 더 늦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더라도 입주까지는 15년, 20년이 걸린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계획은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의 그 과정들이 그죠? 네. 또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서 또 앞에서 못했으니까 우리가 할게 진짜냐 이러면서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